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 이론을 수강하는 정수련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릴 이론은 Liberal Press Theory, 즉 자유 언론 이론입니다. 우선 이 이론이 무엇인지 관한 소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유 언론 이론이란 다양한 전자매체 출판물을 포함한 전송 수단을 통한 의사 전달과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이론을 말합니다. Freedom of Press, Freedom of Speech 등으로도 표현되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모두 총괄하는 개념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 언론에 관한 개념은 의심할 여지 없는 신조로 받아들여지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여전히 미디어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나 사회 논편자들은 여전히 이야기할 자유와 출판할 자유를 보호할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언론인과 그들의 고용인이 사생활 침해죄로 고소당하는 경우나 정부, 공공기관 또는 거대한 사업의 몰락을 폭로함으로써 공을 차지하려는 미디어 기관의 예시들은 대중의 관심사, 이야기할 자유, 출판할 자유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해야 할 필요성을 환기시킵니다. 네 가지의 핵심 질문을 통해 자유 언론 이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자유 언론 이론의 전파 과정입니다. 존 키네는 언론의 자유는 미국과 그 이후 유럽의 다른 부분으로 전파되기 전에 영국에서 시작된 현대 유럽과 북미 세계의 특정한 구성 이론이라고 주장합니다. 이후 미국에서 언론 자유의 개념은 1791년 미국 의회가 제정한 인권선언의 수정 제1조에 쓰여 있는데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 또는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금지할 수가 없다가 그 내용입니다. 그 이후 프랑스와 그 나머지 유럽에서 혁명의 전 그리고 도중에 많은 수의 출판물이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며 출현했습니다. 밀튼의 아레오파지티카의 각색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 19세기 중반에 두 번째 핵심 질문 제4권력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으며 나머지 세 가지의 권력은 교회, 사법부 그리고 하원 의원들입니다. 언론으로 대변되는 제4권력이 의 개념이 중요하게 대두된 것은 언론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부터였으며 언론인이 공공의 목소리를 내며 그들에게 이러한 책임이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러한 제4 권력인 언론과 대중매체 전반이 어떠한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할까요? 그들은 유권자의 정보를 전달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그들은 감시견 역할이라고도 하는 정부에 대한 감시와 확인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공공의 의견을 표현하고 대변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자유 언론과 자유 출판의 발상을 강화한 주장들은 무엇이며 결과적으로 무엇이 현재까지도 민주주의 아래 미디어 시스템을 보호하는 데 이용되는 언론의 자유 이론의 표출로 이끌어 주었는가입니다. 첫 번째는 신학적인 보호막입니다. 이 주장은 밀턴의 아레오파지티카에서 나타나는데 그는 이 책에서 신의 사랑과 자유롭고 깨어있는 정신이 번성할 수 있도록 자유 언론을 간청했습니다. 두 번째 논증은 종교적 믿음에 관련된 것이 아닌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발상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개개인이 정치나 종교와 같은 문제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음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관점이 정부와 일치하는지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표현할 권리가 있음을 드러냅니다. 세 번째 주장은 공리주의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쓰일 때에 공리주의적 관점은 정부의 검열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는데 이는 정부의 검열이 독재 정부의 권력을 유지했고 여론을 무효화시켰고 그것은 다시 대중의 행복을 감소시켰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방어막은 진실의 성취에 근거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주장은 진실이 시민들 사이의 무제한적인 논의의 결과로만 나타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영향력 있는 출판물은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입니다. 자유론의 핵심 주장과 그 한계점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밀은 의견 표현의 자유의 필요성을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표현되지 못한 의견이 옳은 의견이었을 경우. 둘째, 그 의견이 틀렸을 경우. 셋째, 편견에 관련한 문제. 넷째, 헛된 독단적 구호, 즉 대도그마로의 전락입니다. 이 네 가지의 문제가 각각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설이 어렵고 진지하게 시험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의견의 침묵이 존재하는 상황을 가정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그 의견이 옳은 의견이었을 경우입니다. 옳은 의견이었을 경우 대중은 이를 애초에 거부하고 들으려 하지 않거나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두 가지의 경우로 나뉩니다. 옳은 의견을 거부하는 경우는 이는 자기 자신이 절대적으로 옳음을 전제하는 셈이며 이는 성립할 수 없는 전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 역시 옳은 의견을 이해하지 못하고 진리가 하나의 평강과 같이 여겨지도록 하기 때문에 이 역시 문제입니다. 그 주장의 의미 자체가 실종되거나 퇴색되면서 사람들의 성격과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선을 위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하나의 헛된 독단적 구호, 즉 대도그마로 전락하면서 이성이나 개인적 경험에서 그 어떤 강력하고 진심 어린 확신이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고 가로막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의견이 틀린 의견이었을 경우는 어떨까요? 틀린 의견은 아예 듣지 않으려 하고 거부하는 경우와 그 의견들끼리 대립하는 경우, 그것들이 부딪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틀린 의견은 그것이 일정 부분 진리를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아주 흔하게 일어납니다. 어떤 문제에 관한 것이든 통설이나 다수의 의견이 전적으로 옳은 경우는 드물거나 아예 없습니다. 이를 거부하고 침묵하도록 유지시키는 것은 일정 부분의 진리를 무시하는 셈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대립하는 의견을 서로 부딪히게 하는 것만이 나머지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유론의 5가지 한계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에 관한 한계점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은 모든 개개인의 구술적 또는 서술적 표현의 핵심이 진리의 발견에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의 진리만이 존재한다고 믿었지만 오늘날의 지배적인 견해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진리의 합치에 대해 논의한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드러납니다. 두 번째점은 그가 국가에 의한 외부 검열의 가능성에 집착했지만 산업의 구조와 성격이 조직과 개인에 의해 자기 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거의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한계점은 통신 매체가 그리스의 도시국가에서 가능했던 면대면 상호작용의 친밀성과 직설성을 복제할 수 있다는 순진한 시각입니다. 넷째, 묘사의 방식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시점에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발언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모든 의견은 공공 영역에서 단순하게 완전히 재현될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한계점은 통신의 수단이 의 사적 소유가 소통의 자유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관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여론이 자유롭게 유통되는 편견이 없는 장으로 그에게는 인식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언론의 자유는 시장 결과의 경쟁의 결과에 따라 제한되었으며 이는 20세기 초반에 적은 수의 미디어 거물의 출현을 초래했고 이후 21세기 초까지 세계적인 영향력을 획득한 소수의 초국가적 언론계 대기업의 생성을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입니다. 현재 인터넷 세계가 발달함에 따라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등을 통해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며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정보는 보다 많은 선택과 자유를 의미하고 궁극적으로는 개인에게 더 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 규제와 자율 규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입니다. 누구나 제약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인 인터넷의 특성상 반드시 좋은 정보만 유통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SNS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한다는 것은 결국 국가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며 또 다른 형태의 국가 통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강제적인 법과 규제로 단속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결과로 초래된 해악은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